안녕하세요. 유로지 비뇨기과 의원 원주점 이우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수술 직전에 수술을 받으시기로 결정을 되고 보형물 종류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그냥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시면 수술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술 직전에 동의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구두로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수술 전에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발생 가능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은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이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고 결정을 이제 하신 경우가 이제 많죠. 물론 이제 그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도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발생 가능한 문제라든지 그런 각각의 문제들이 발생할 어떤 위험률이나 뭐 확률,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감안을 하시겠지만, 수술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편이고요.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우리 몸에 가해지는 수술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출혈,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손상, 그 다음에 염증, 감염인데, 이제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방금 말씀드린 각 항목에 대해서 뭐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위험률이 있고 뭐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는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특히나 이제 팽창형 보형물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고 수술도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여러 가지 해부학적 요소나 기술적인 요소를 감안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팽창형 보형물에 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출혈, 통증, 손상, 감염, 염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로 출혈인데, 팽창형 보형물 기준으로 본다면 보형물이 이식되는 부위가 팽창을 직접 담당하는 실린더는 음경 해면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팽창과 이원을 조절하는 조작부를 펌프라고 하죠. 이 펌프가 음낭 안에 이제 위치시키고, 우리 팽창과 이완을 했을 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체를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소가 방광 주변의 후궁막 공간이라고 배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보형물 이식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피부 절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출혈은 당연히 어떤 종류의 수술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출혈이라는 거는 큰 실혈, 굉장히 예를 들면 개복수술 같은 경우는 몸 안에는 굉장히 이제 대동맥이나 대정맥 등 굉장히 큰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그런 큰 혈관의 손상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할 때 그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즉각적인 어떤 응급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실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실린더가 이식되는 이제 그 해면체에는 이 그물망처럼 혈관으로 된 구조니까 혈류가 굉장히 풍부한 조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절개를 해서 조직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보형물이 이식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큰 출혈이 이제 있는 것은 아니고, 음낭 쪽도 펌프가 이식되는 부위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저장소를 위치를 시키는 공간이 후봉막 공간으로 저장소를 이제 진입을 하려면 우리가 사타구니 서해부 삿굴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에 잠재적이고 가상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진입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골 동맥이나 장골 정맥이 있어요. 우리 복부의 대동맥에서 이렇게 역 Y자죠. 이렇게 그 대퇴 동맥이나 대퇴 정맥으로 가는 큰 이 대정막이나 대동맥이 우리 삭불에 조금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에 대해서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존의 다른 복부나 허해부나 골반 쪽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술을 받으셨던 병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저장소 옆에 다소 큰 혈관이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이 팽창형 보형물 수술을 할 때 출혈이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수술 받으신 분들 원초적으로 먼저 고민하시는 게 통증이죠.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도 통증 때문에
바로 하지 못하고 좀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마취는 사실은 표준화된 방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마취를 하는 방법은 조금 병원마다 의사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음경 쪽에 실린더가 이식되려면 음경은 마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린더가 이식되는 발기 해면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나와 있는 성기만 보이지만 해면체는 조금 더 치골보다 좀 더 깊게 회원부까지 약간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이식할 때 약간 불편해 하시기도 하거든요. 국소마취를 하고 음낭 쪽도 국소마취로 충분히 통증 조절이 가능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장소, 배 안에 저장소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구를 통해서 진입해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구를 진입할 때 병원마다 조금 마취 방식이 달라요. 이제 우리 외서해륜이라고 하는데 외서해륜을 통해서 배 사구로 이렇게 저장소를 진입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배가 이제 많이 좀 불편하고 약간은 편안해 하지는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척추 마취로도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팽창형 보형물 수술할 때 척추 마취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되고 거의 대부분은 국소 마취 아니면 이제 수면 마취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수면 마취도 다른 이제 수술 의사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수면 마취 자체의 어떤 위험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숨 잘 쉬시는지 산소 포화도도 봐야 되고 호흡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기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 분들, 뭐 기관지 확장증, 천식 이런 게 심한 분들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굉장히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불안정한 분들만 아니면 저는 수면 마취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클리닉에서도 실제로는 그게 아주 편안한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잠깐 참으세요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저장소로 넣는 순간만큼은 그게 국소 마취를 하든지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하든지라도 잘 통증을 조절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저장소로 넣을 때는 눈으로 보고 넣는 게 아니거든요. 펌프라든지 실린더라든지 이런 걸 음경이나 음낭에 이식할 때는 비교적 육안으로 수술하는 부위들을 확인하고 하는데 저장소 넣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제한된 게 좁은 공간으로 넣기 때문에 이 배 안의 공간까지 개복해서 열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서 쉽게 말하면 의사의 손끝으로 감으로 이걸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부위가 아무래도 좀 깊다 보니까 환자가 불편해하거나 하면은 소리를 낼 수도 하고 소리 낼 수도 있고 몸도 당연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꼬인다든지 저장소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 이게 나중에 팽창 이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연결 튜브라든지 저장소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펌핑을 했을 때 펌핑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이나 고장이 생길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파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고 웅크리는데 편안하게 수술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편안해하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는 의사도 심리적인 부담이 적거든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실 때 큰 불편이 없구나 해서 의사들도 마음이 이완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가장 정교한 위치로 진행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국소 마취로 굳이 진행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수면 마취가 그렇게 큰 위험도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저장소를 넣을 때만큼은 수면 마취를 잠깐 하셔서라도 환자분들이 통증이 잘 조절되는 상황에서 의사도 원하는 위치와 자기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장기적인 결과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